예, 저희가 이제 2007년에 HC 기업에 선정이 돼서 지금 한 15년 정도 이제 막 들어가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그동안 HC 기업을 통해서 HC 과제를 통해서 기반 확보된 기술을 가지고 신제품 두 개를 출시를 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PDP용 엔진 나누는 말이고 두 번째는 오늘 말씀드릴 배터리용 실리콘 소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배터리 하면 최근에 거의 매주가 아니라 거의 매일 뉴스에 이렇게 나오죠. 이제 어느 회사에서 어떤 주고다니고 뭐 투자를 했다, 어느 회사에서 이런 그 증설을 하는 그런 뉴스들이 계속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왜 그런지 살펴보면 사실 배터리가 전기차에 적용되면서 자동차 시장이 생각보다 엄청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전 세계 시장이 한 700조 원, 반도체가 한 600조 원, 근데 이 자동차가 보니까 한 3,500조가 된다고 보고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동차에서 특히 전기차가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게 뭐 뒤에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그만큼 성능이나 가격 모든 부분들이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획기적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기후 변화 때문에 바이든 정부에서도 사실 지난 8월에 발표한 게 2030년까지 기존의 자동차의 50%를 친환경차로 전환한다고 했어요. 친환경차의 대부분은 물론 수소 열차도 있지만 대부분의 전기차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시장이 큰 시장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배터리용 소재 중에서도 저희가 개발하는 실리콘 범금제고요. 실리콘 하면 쉽게 떠오르는 게 실리콘 반도체 그리고 이제 실리콘 그 태양열에 쓰이는 실리콘 기판 그리고 뭐 일반 가정집에서도 흔히 볼 수 있죠. 이제 건축 뭐 내장재 같은데 창틀 같은데 실링제로 쓰이는 것들이 실리콘이고요. 그래서 상당히 실리콘은 많이 쓰이고 지구상에 있는 성분 중에 가장 많은 성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쉽게 그 바닷가에 가면 백사장 모래가 다 실리콘이잖아요. 실리콘 산화물이죠. 지금 저희가 개발하는 게 실리콘 산화물인데 그냥 모래를 파는 건 아니고요. 백사장에 있는 모래는 뱃살이고 수조, 탄소, 기하고 실리콘 구성된. 네, 저희는 실리콘 하나에 산소 하나가 실리콘 모노옥사이드 계열의 소재를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백사장을 산소를 조금 빼가지고 산소 하나를 빼서 실리콘 모노옥사이드 그거를 이제 신제품으로 개발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설명하기 전에 회사 계획 잠깐 설명드리면 저희가 81년에 설립이 되어서 설립 초창기에는 그 수동 칩부품 백석 가전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실버 같은 전극 재료를 주로 이제 개발하고 그다음에 2000년에 들어서 PDP 디스플레이용 글래스 재료 이 신제품을 개발해 가지고 회사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2004년에 코스닥에 상장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PDP 산업이 좀 위축되면서 조금 위기도 겪었었죠. 그 와중에 2007년에 저희가 ATC 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걸 계기로 현재 이제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기상합성 기존의 이제 제품 그 금속이나 세라믹 분말을 합성하는 그런 합성 공정을 기존에 있던 공정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공정으로 개발을 하게 된 거예요. ATC 사업에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 사업을 해서 2009년에 저희가 PDP용 NGO 나노분말을 기상합성으로 합성을 해서 이제 사업화에 성공을 했고요. 그 당시에는 세계시장 점유율 1위까지 달성했죠. 세계시장 한 60%까지 이제 저희 공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기술이 PDP 산업이 이제 퇴화하면서 없어지다가 저희가 이제 삼성이나 LG에서 이 PDP 산업에 있던 연구원들이 다 그 당시부터 2차전지 쪽으로 넘어갔어요. 넘어가면서 이 기상합성 기술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어서 그 당시에만 해도 일본이
2차 전지는 상당히 앞서 있었죠. 우리 한국보다. 그래서 일본에서 새로운 소재로 실리콘 산화물에 대한 소재가 하디스가 되고 있는데 그 기상합성으로 만들더라.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요청이 왔었었죠. 그래서 그걸 계기로 이제 개발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일본 선행업체들을 벤치마킹해서 따라하다가 한 4, 5년 정도 개발해서 이 정도면 비슷하게 품질적으로 다 나오는데 한번 써보십시오 했더니 기존의 일본 제품도 이건 어떤 문제가 있어서 확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음극 전체 뭐 0.1%도 안 쓰던 그런 이제 실정에서 그런 문제가 뭐냐. 그래서 그 문제를 극복해 보겠다 해서 그때 당시 가장 큰 문제가 초기 효율, 초기 충전 대비 방전 효율이 상당히 낮았었어요. 일본 업체들이.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든 좀 올리려고 기상합성 기술을 이용해서 올렸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한 2018년부터 유럽의 조금 고급 차에 세계 최초로 적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실리콘이 전기차용 배터리 파워티셀에 적용된 건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를 개발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저희 전체적으로 회사는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뭐 작년부터 한 30%씩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고 작년에 한 1,545억 하다가 올해는 한 2,000억 정도 이럴 거고요. 좀 급성장하게 되는 그런 이제 아이템 중에 하나가 이 실리콘 음극재입니다. 회사 전체적으로는 기존의 이제 수동 식품 재료에서 이제 디스플레이, 그다음 앞으로는 이제 에너지 재료 쪽으로 이렇게 특화를 하고 있고요. 여기 계시는 뭐 ATC 기업들이 대부분 그렇겠지만 R&D 집중을 하다 보니까 연구원 비율이 상당히 높고 매출액 대비 그 R&D 투자 비율도 상당히 좀 높아요. 그리고 특허도 이제 수백 건씩 확보를 하고 있고요. 이 2차 전지 음극재 쪽만 해도 물질 특허가 뭐 거의 50건 이상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개발된 게 구체적으로 보면 이 분말 형태예요. 분말 형태 그 까만색으로 보이는 이게 저희가 개발한 제품이고 이게 배터리 업체에 공급이 되면 배터리 업체에서 이제 카파 집천체에다가 이제 코팅을 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제 원통형, 각형, 파우치형의 모든 형태의 셀에 적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셀은 요즘 이제 뭐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뭐 드론, 각종 이제 수송 기구 그리고 뭐 파워툴, 진공청소기, 뭐 핸드폰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는 뭐 장갑차에까지 이제 적용을 하고 잠수함에까지 이제 적용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자동차 산업이 가장 배터리의 큰 이제 수요 분야고요. 자동차 산업을 보면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완전히 이제 전기차로 패러다임이 이제 전환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 이제 선진국들을 우선적으로 정책적으로 내연기관 판매를 이제 금지를 하고 있어요.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25년부터 판매를 금지하는 데도 있고 뭐 30년, 35년. 그리고 뭐 제조만 판매만 금지하는 게 아니라 아예 제조해서 다른 나라에 파는 것도 이제 금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전부 이제 전기차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사실 수요가 배터리 수요가 전기차 때문에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는데 뭐 한 24년, 25년 무렵에는 좀 공급이 딸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현재 이제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이제 문제가 많은데 앞으로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테슬라 같은 데는 즉 전기차 제조 업체인데 직접 이제 배터리를 만들려고 대량 이제 대규모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죠. 근데 이 전기차가 왜 이렇게 이제 보급 확대가 되냐? 단순히 글로벌 기후변화 그 이슈만이 아니고 전기차의 성능이 그만큼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격도 좋아지고 있고
안정성도 강화되고 있고. 그래서 전기차를 이제 특별히 보조금을 나중에 안 주더라도 경쟁력이 있게 되는 거죠. 저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이 배터리 용량이 기존 10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 2010년에는 30kWh 정도밖에 탑재를 못했는데 현재는 이제 80kWh, 100kWh 정도까지 탑재를 했죠. 앞으로는 이제 130 이상도 탑재를 할 것으로 이제 추정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주행거리 같은 경우에 기존에 한 번 충전해서 150km 정도 가던 게 지금은 한 400km, 500km 이렇게 가잖아요. 그리고 700km, 800km 가는 것도 지금 이제 출시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에너지 밀도 같은 경우도 기존에 이제 킬로그램당 200Wh 정도에 나올 거라고 하던 게 현재는 한 350Wh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어요. 현재는 280 정도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가격도 10년 전에 비해서 거의 10분의 1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 여기에 충전 속도는 사실은 그렇게 빨리 내려가고 있지 않아요. 예전에 50분, 1시간 정도 이렇게 충전하는 게 현재 한 20분 정도. 다른 거에 비해서 이제 충전 속도는 상당히 좀 발전 속도가 느리죠. 근데 왜냐하면 충전 속도에 필요한 그런 이제 소재가 아직까지 확보가 안 돼 있고 최근에 이제 실리콘 산화물이 들어가면서 충전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어요. 앞으로는 이제 실리콘에 음극에 이제 실리콘이 들어가면서 충전 속도는 더 빨리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가 2010년에 일본 내도에서 발표한 자료를 봤는데요. 이게 2차 전지, 지금 리튬 이온 전지 한계는 어디까지냐? 10년 전에 예측한 자료예요. 여기서 보면 그 가격은 10년 전에 예측할 때 킬로와트아워당 300불 정도에서 한 100불 정도까지 그게 이제 리튬 이온 전지 한계다. 근데 현재 거의 그 수준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한 70불까지 떨어질 거고요. 그리고 용량 같은 경우도 킬로그램당 한 150Wh 정도에서 한계치가 한 250Wh 정도다. 근데 현재는 280, 300까지 거의 나오고 있고 이미.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한 350까지도 갈 거고요. 그리고 주행거리도 10년 전에 150km에서 10년 후 오늘 한 300km 정도 갈 거다 그렇게 예측했는데 벌써 이제 한 400km 나오고 있고 앞으로 한 700km까지도 나올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래서 10년 전에 이렇게 일본 같은 경우 10년 전에는 일본 최고의 수준이었거든요. 거기에서 예측했던 자료가 10년 후에 보니까 벌써 리튬 2차 전지의 성능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문제는 충전 속도예요. 급속 충전이 10년 전에 이제 한 30분에서 한 5분까지 땡겨질 거다 이렇게 봤는데 아직도 5분이 아니고 20분, 18분 그 정도 수준을 머무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리튬 이온 전지의 가장 큰 문제가 충전 속도에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럼 왜 이 충전 속도가 문제냐? 이걸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2차 전지의 기본적인 원리가 일단은 양극이 있고 음극이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분리막이 있고 분리막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전해질이라는 게 있죠. 이 네 가지가 이제 핵심 소재고요. 양극재의 비중이 가장 원가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근데 양극은 보통 리튬 산화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게 리튬 소스가 되는 거예요. 이 양극에서 리튬이 충전될 때 음극으로 가서 음극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죠. 그리고 실제 우리가 쓸 때는 방전되는 메커니즘에서 이걸 활용하는데 음극에 있던 리튬이 다시 제자리로 양극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 과정에서 에너지 밀도를 올리려면 이게 활물질, 실제 리튬을 주고 받고 하는 양극 활물질과 음극 활물질 비중을 높여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배터리 에너지 밀도를 높이려면. 그러면 나머지 부재들, 카파 질전체나 알루미늄 질전체, 이 금속이다 보니까 무거워요. 이런 거를 최대한 가늘게 하고 얇게 하고 무게를 줄여야 되는데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안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여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음극 활물질, 이 코팅층 두께를 마냥 두껍게 하면 또 이게 저항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두께를 마냥 또 두껍게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셀 설계적으로는 음극 활물질, 양극 활물질 두 개를 최대한 두껍게 하는 게 좋지만 이게 성능이 안 나오기 때문에 두껍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셀 설계에 한계가 있는 거고 이거를 바꾸려면 뛰어넘으려면 소재를 이제는 바꿔야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네. 양극은 그동안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뭐 LCO에서 뭐 하이니켈 쪽, NECM, NECA 뭐 이런 소재들로 쭉 많이 바뀌어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 밀도 계속 올라갔던 거죠. 근데 음극은 기존의 흑연, 카본 계열에서 뭐 30년 전에도 카본이고 지금도 카본이에요. 그게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밀도를 올릴 수가 없었던 거죠. 여기 보시면 이것도 이제 10년 전 자료예요. 10년 전에 그 양극과 음극 활물질의 용량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그런 이제 재료들을 쭉 분석을 한 건데요. 양극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지금 시도를 해서 예전에 LCO보다 상당히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는 NCA, MCM으로 가고 있죠. 지금 현재 이제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음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흑연보다 용량이 상당히 흑연이 상당히 용량이 작아요. 370밖에 안 되는데 그거보다 상당히 높은 이제 실리콘이나 리튬 이게 이제 몇 배 수준도 높은데도 아직까지 못 쓰고 있는 거죠. 10년 전에 이렇게 분석을 해놓고도 소재를 실제 이제 어떻게 제조하느냐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아직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재료입니다. 그러면 음극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음극이 현재는 이제 인조흑연이나 뭐 천연흑연 이런 것들을 이제 대부분 쓰고 있는데요. 이게 용량을 보시면 인조흑연이 한 350 이게 천연흑연이 막 370 정도 이렇게 용량을 발휘를 할 수가 있는데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1000 이상으로 용량을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흑연에 비해서 탄소의 음극에 비해서 용량이 4~5배를 이렇게 증가시킬 수 있는 소재. 대신에 이제 소유는 이제 좀 떨어지죠. 기존의 흑연에 갖고 있는 소유보다 좀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이 제조 사료를 보면 실리콘이 그동안 일본에서만 이게 그 시네츠가 대표적으로 일본에서만 이렇게 일반 실리콘 산화물을 음극재로 양산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하고 저희가 이제 양산을 이제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실리콘이 그렇게 용량이 높은데 기존의 흑연에 비해서 4~5배 이렇게 높은데 왜 실리콘을 그렇게 못 썼느냐? 이제야 뭐 쓴다고 뭐 세계 최초라고 하느냐? 이제 거기에 이제 핵심적인 문제가 용량이 크다 보니까 용량이 크다는 거는 리튬을 많이 먹고 리튬을 많이 배터리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이 리튬을 확장하면 그만큼 이게 팽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흑연 같은 경우에는 흑연 6개가 리튬 하나를 하는데 실리콘 같은 경우는 실리콘 하나가 리튬 4개 이상을 잡을 수 있죠. 그래서 그만큼 용량이 크다 보니까 팽창이 많을 수밖에 없고 거의 300% 가까이 팽창을 해요. 그거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금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성이니까 늘어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실리콘 산화물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만 늘어나도 깨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300% 팽창하는 거를 어떻게 견디느냐 이게 근본적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뭐 1마이크로짜리 원형의 이제 알이 있다, SiO 실리콘이 있다 그러면 이게 300% 팽창하면 1.5마이크로가 되거든요. 이 0.5마이크로가 팽창하더라도 이게 견디질 못하는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팽창됐다가 다시 이제 수축하잖아요. 이게 팽창됐다가 수축되면 이제 입자가 안에서 이제 탈기가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전국으로 이제 워킹을 만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해요. 또 하나는 실리콘 표면은 전해질하고 접촉하면서 실리콘 표면에 SEI라는 막이 생겨요. 근데 그 표면에 안정적으로 막이 형성되면 더 이상 반응을 안 해줄 수 있는데 이 실리콘이 깨지면 자꾸 새로운 표면이 노출이 되고 그러면 그 표면에서 전해질 그거의 반응이 계속 일어나서 전해질 보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실리콘 입자가 300% 팽창하면서 깨지는 거를
문제를 최소화하려면 실리콘 사이즈는 최소로 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1마이크로가 아니고 실리콘을 뭐 10나노미터, 1나노미터로 하냐. 그러면 이제 팽창되더라도 1나노미터 팽창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사실 이 전자현미경으로 봐도 1나노미터 정도면 보이지도 않는 사이즈. 그래서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실리콘 사이즈를 최소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실리콘 표면 비표 면적이 엄청 크죠. 그러니 표면에서 계속 변해지라고 두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게 두 개가 이제 상충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연구원들이 이 실리콘 관련해서는 거의 한 30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개발 연구가 진행해 왔어요. 네, 아직까지 상용화되어 있는 것들이 없었었죠. 최근 몇 년 전까지.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 실리콘 산화물 구조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실리콘을 카본하고 복합하는 거예요. 실리콘이 팽창 수축되면서 이제 깨지고 그러니까 그 주변을 잔뜩 이제 카본으로 감싸가지고 이 완충을 시켜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실리콘하고 카본을 복합하는 그런 구조를 개발을 하긴 하는데, 그 실리콘을 이 돌밀로 뭐 72시간 이렇게 해서 막 사이즈 작게 만들어요. 그렇게 개발 70나노미터, 100나노미터 정도 사이즈로. 이제 100나노미터 사이즈라고 해요. 300% 팽창하면 150나노미터가 되는 거예요. 50나노미터 팽창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아직 아주 일부 원통형에서 쓰고는 있죠. 그리고 실리콘 나노와이어. 어쨌든 실리콘 사이즈를 줄여야 되니까 아주 작은 사이즈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실리콘 나노와이어가 적합하겠다. 하지만 아직까지 실리콘 나노와이어는 직경이 이제 뭐 10나노, 20나노 되는 거고, 비표 면적이 엄청 커지죠. 그리고 실리콘하고 이제 카본을 아주 포로스하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실리콘을 채워넣는, 나노 실리콘을 채워넣는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연구 수준에 있는 거고요. 실리콘 산화물은 그나마 가장 안정적인 구조로 해서 실제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에 적용이 되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저희 회사가 이제 일본 신제품, 중국에 이제 이 세 개 업체가 세계에서 3개 업체만 이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리콘 산화물이 왜 그 실리콘계 소재 중에서도 실리콘 산화물이 가장 좋고 실제로 양산에 적용되고 있냐면, 이 SiO라는 실리콘 모노옥사이드가 매우 불안정한 재료예요. 그래서 조금만 예를 들면 실리콘하고 SiO2 상 분리가 되죠. 그러면서 SiO2 매트릭스에 나노 실리콘이 아주 균일하게 성장이 돼요. 그 성장되는 정도가 나노미터 단위로 성장이 되죠. 수 나노미터 단위. 그래서 실리콘 사이즈를 수 나노미터로 최소화하면서 아주 쉽게, 그리고 그 주변에 SiO2로 상분리가 되면서 주변은 SiO2죠. 감싸고 있어서 직접 전해주려고 접촉을 차단하는 구조로 돼요. 그래서 실리콘 사이즈를 최소화하면서도 동시에 전해주려고 접촉을 차단하는 그런 구조가 돼서 가장 안정적으로 배터리 운송체로 작동되는 그런 이제 소재. 거기에 이제 전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표면에 이제 카본을 코팅을 해서, 그것도 이제 기상합성의 일종으로 코팅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죠. SiO, 일반 SiO, 실버 산화물 같은 경우 일본에서 20년 전부터 이제 개발을 하기 시작해서 10년 전부터 양산에 적용을 했어요. 2012년부터 히타치막세 공급에서 거기서 이제 실제 배터리에 적용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때가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초기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초기 충전할 때 리튬이 들어갔던 게 다시 다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효율이 7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그 SiO가 Si하고 SiO2로 딱 분리가 되는데,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리튬을 흡착했다가 방출했다가 가역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SiO2 같은 경우는 리튬이 들어가면 리튬 실리케이트가 되어버려서 다음에 안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이제 비가역 생성으로 남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충전할 때 리튬하고 반응하는
반응에서 생기는 실리케이트 때문에 초기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소재죠. 그래서 가장 안정적이지만 초기 효율이 그것 때문에 떨어지는 그런 이제 소재인데, 요 충방적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저희가 그러면 SiO2에 실리콘이 있는 구조가 아니고 실리케이트에 실리콘이 있는 구조로 해버리자. 그러면 리튬을 잡아먹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리튬 실리케이트에 실리콘이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려고 하다가 리튬이 핸들링 하면서 어려고 비싸잖아요. 저희가 기존에 MgO를 제품화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마그네슘을 넣어서 마그네슘 리튬하고 거의 동일하게 반응을 하고, 그래서 마그네슘 실리케이트에 실리콘이 있는 그런 이제 구조를 만들어서 초기 효율을 기존의 75%에서 80%, 85%까지 이렇게 올린 거죠. 그래서 이걸로 저희가 이제 물질 특허, 원천 특허에 가까운 물질 특허들을 많이 좀 확보를 했고, 실제 전기차에도 세계 최초로 이제 파워체스를 공급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뭐 제조 공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기상합성으로 이 AGC 사업을 통해서 확보된 기상합성 기술로 하고 있는 거고요. 응급제 개발하는 연구 개발하는 모든 업체들은 이제 지금 이걸 보고 있죠. 저희가 먼저 전기차의 실제로 이제 적용된 그런 걸 보고 지금 열심히 좀 따라하고 있지만 제조 기술에서도 저희가 좀 차별적으로 하고 있는 거. 저희가 가장 그 핵심 기술을 보고 있는 게 이 ADC 사업을 통해서 기상합성 기술을 2007년에 선정이 돼가지고 쭉 지금까지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초기에는 이제 MgO 마그네슘을 완전히 증발시켜서 이 공기하고 반응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MgO 소재가 되는 거죠. 저희가 이 옛날 사진관 가보면 이렇게 불이 번쩍번쩍 나는 거 있잖아요. 마그네슘이 공기하고 반응하면서 MgO가 되면서 그 에너지를 이제 발생시키는 거죠. 그때 이제 MgO 이제 분말이 이제 연기차로 날아가는데 그걸 포집을 해서 재분말을 시켰다고. 이제 실리콘 산업 같은 경우도 비슷한 모델이 다 증발시켜서 그거를 분말이 아닌 덩어리 형태로 차곡차곡 증착시켜서 그걸 제품으로 이제 회수하는 거죠. 요즘 이제 이슈되고 있는 실리콘 전력반도체 같은 경우 역시 비슷한 공정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CNT 카본 나노튜브 같은 경우도 기상에서 반응을 시켜서 나노튜브 형태를 만드는 거죠. 이게 다 비슷한 공정인데 이거를 어떻게 공정을 컨트롤하고 여기에 맞는 장치를 디자인하는 게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저희가 개발된 응급제를 가지고 이게 성능 분석을 해보는 거고요. 포인트를 분석한 거지만 100사이클 지나도록 거의 이제 안 떨어지는 초기 용량이 그대로 유지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제 파워집세 풀셀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그 흑연 응급제로 쓴 경우하고 저희 DMS 실리콘 산업으로 5% 혼합해가지고 수명을 보면 거의 비슷한 결과입니다. 이제 배터리 수명이 보통 배터리 업체, 그 자동차 업체에서 요구하는 게 1000사이클, 1500사이클 그 정도예요. 예를 들면 1000사이클이라고 하면 한 번 충전해서 이제 400km 가잖아요. 1000사이클이면 40만 km, 1200사이클이면 50만 km 가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수명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 갖고 있던 용량의 80%까지 떨어지는 수준을 수명이라고 보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40만 km, 50만 km를 가더라도 처음에 갖고 있는 용량이 100이면 80%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 정도를 이제 수명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기존에 이제 실리콘에 문제였던 수명, 창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실제 이제 자동차에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이제 저희만이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좀 이제 이런 실리콘 소재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다른 업체를 똑같이 비교해 보면 저희는 기존에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실리콘 옥사이드가 일반 S사이드예요. 그러니까 2012년부터 개발된 일반 S사이드고 이 용량은 높지만 효율이 상당히 낮죠. 75% 이하. 근데 그 효율을 저희가 80%, 85%까지 올려서 제품만. 저희가 이제 개발된 제품의 이 효과를 보시면 이 작년에 매출액이 127억, 올해는 200억 정도 이렇게 작년부터 이제 매출이 성장하고 있고요. 한 2025년 정도 그 정도 되면 매출 한 3천억 정도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질 특허 그리고 이제 신규 물질 등록 뭐 여러 가지 뭐 수상도 있고 응급제 시장을 보면 전망을 보면 글로벌 응급제 시장이 현재는 한 50만 톤 정도 2030년 가면 한 400만 톤 정도. 이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1%도 적용이 안 돼요. 그중에 전체 연구 시장이 1%도 안 되는데 앞으로 2030년 정도에는 한 25만 톤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리콘이 24년, 25년부터 급격히 성장하는데 한 25만 톤 정도 있게 되면 이제 흡연의 시장 규모가 한 100만 톤 줄어들죠. 그래서 흡연 업체들이 좀 위기감을 갖고 있어서 흡연 업체들도 전부 이제 최근에는 실리콘의 응급제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개발 로드맵은 저희가 용량은 1450, 기존의 흡연이 350이잖아요. 350, 360 정도 나오는데 근데 이제 1450, 그리고 초기효율은 80%. 이게 지금 조합화가 되어 있고 올해 1400 용량의 효율이 82%, 기존보다 좀 2% 정도 올린 거. 다음에는 효율을 85%까지 올린 거 이제 사업 준비 중이고, 그다음에 25년 정도 되면 효율을 90%까지 올린 그런 제품을 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실험실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연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희들이 이 실리콘 산업 성능을 올리면 배터리 업체에서는 이거를 흡연하고 혼합을 해서 사용해요. 100% 대체하는. 현재는 5% 정도 첨가하는데 향후에 10%, 15% 정도, 우리 2025년은 10%까지, 30%까지 혼합을, 30% 정도 혼합을 하게 되면 기존의 흡연은 350에서 한 2배 정도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2024년, 25년 정도에 이제 전기차, 신차가 상당히 많이 출시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실리콘 수요도 이렇게 팽창하고, 그래서 저희 증설을 상당히 과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10,000톤 정도까지 증설을 계획하고 있고, 2030년 정도까지는 10만 톤 정도까지도 희망을.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실리콘 비중이 늘어나는 건 실리콘이 가장 문제점이 수소하고 성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수소와 성장할 때 배터리에 크랙이 생기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예, 당연히 기존의 실리콘 재료들이 이런 수축 팽창 문제 때문에 적용이 안 되어 있고 있던 거를 저희가 그거를 최소화한 재료를 개발해서 지금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아무래도 문제는 조금씩 있죠. 그래서 그 문제들은 여러 첨가제랑 배터리 업체들은 실제 첨가제 조성을 최적화해가지고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CNT를 첨가하거나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해서 현재는 앞으로 15% 아니면 뭐 30%까지도 첨가가 가능하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그럼 질문이 없는 걸로 알고 다시 한번 보성님